인천공항에 도착 홀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약서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터져나왔다. 나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부모님은 이미 택시를 타고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잊어버린 척하며 새 집으로 향하는 길에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녹음기로 담아두었다. 그 순간 내 가슴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복수가 시작된 건 바로 그때였다. 할아버지는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다. 서울의 좁은 원룸에서 자란 나, 김민준에게 그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생존의 이유였다. 부모님은 늘 바빴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매일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며 돈이 다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그들은 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하는 듯 했다. 학교 성적, 학원비, 미래 계획 모든 게 그들의 계산 속에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 집에 오셔서 된장찌개를 끓이시고, 민준아, 세상은 돈이 아니야.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날 아침 모든 게 변했다. 부모님은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우리 집은 강남 근처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할아버지가 사신 유일한 재산, 아버지의 유산이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새 집으로 이사가자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반대했다. 할아버지 집이에요. 왜 팔아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넌 아직 어려?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대신 할아버지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 오세요. 계약서 사인해야 해요. 할아버지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셨다. 공항이 아니라 기차역이었어야 했는데 왜 공항일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다. 부모님은 할아버지를 속여 인천공항으로 오시게 했다. 비행기 표를 끊어줄게, 편하게 와라고 속삭이시며. 할아버지는 비행기 타는 법도 모르시는데. 공항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워하시다 못해 직원에게 집에 가는 길을 알려주소라고 물으셨다. 그때 부모님은 이미 도착해 계셨다. 아니, 기다리고 계셨다. 아버지, 여기 계세요? 계약서 사인만 하면 돼요? 새 집으로 가는 버스표도 사드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할아버지는 의심하지 않으셨다. 평생 가족을 믿으신 분이셨으니까. 계약서를 펼치고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셨다. 이게 집 팔아버리는 거야? 할아버지의 물음에 아버지가 웃었다. 네,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그들은 할아버지를 버렸다. 버스 표는 여기요. 집에 가세요. 공항 한복판에서. 나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 학교를 빠나와 공항으로 달려온 나였다. 부모님의 문자를 보고 직감했다. 할아버지 공항에 데리러 가세요. 라는 문자를. 나는 택시를 타고 따라갔다. 도착홀에서 할아버지를 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앉아 계약서를 보며 울고 계셨다. 민준아. 이게 무슨 나는 달려가 안아드렸다. 할아버지, 제가 데려갈게요. 하지만 그때 부모님의 택시가 사라지는 걸 봤다.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봤을 텐데 무시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셨다. 민준아,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왜 나를 버려? 그 물음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녹음기를 틀었다. 부모님의 웃음소리, 이제 우리 자유야. 그 늙은이 없어도 돼라는 속삭임.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이게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제가 복수할게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부터 내 삶은 바뀌었다. 나는 대학생이었다. 경영학과 3학년, 장래는 모호했다. 하지만 이제 목적이 생겼다. 부모님의 비밀을 파헤치기. 왜 집을 팔았을까? 단순한 돈 때문일까?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의 사무실 컴퓨터를 해킹했다. 나쁜 버릇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배웠고 부모님의 비밀번호는 늘 생일이었다. 파일 속에 숨겨진 문서, 빚, 아버지의 회사에서 사기 사건. 수억 원의 횡령. 그 빚을 메우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아버지의 어머니 할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보험금으로 산 집 할머니는 자살로 위장된 살인이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였다. 그 파일은 오래된 메모였다. 어머니의 죽음, 사고로 처리. 보험금 5억. 집 구매 그리고 민준이 몰라야 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닫았다. 부모님은 할아버지를 배신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 전체를 속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진실을 알았을까? 아니, 모르셨다.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착한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이제 내가 알아야 했다. 그리고 복수해야 했다. 첫 번째 행동은 은밀했다. 나는 계약서를 복사했다.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변호사 선생님은 이 사인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정신적 압박 하에 한 거니까.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서서히, 깊게 새겨야 한다. 부모님에게는 새집 축하 파티를 열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이제 우리 가족 새 출발이잖아요. 그들은 웃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웃음이 가짜로 보였다. 파티 중에 나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할아버지 생각나세요? 어머니의 미소가 굳었다. 민준아, 그분은 이제 시골로 가셨어. 거짓말. 할아버지는 내 원룸에서 지내고 계셨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부모님의 휴대폰을 훔쳐봤다. 메시지 기록, 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 집 팔아서 빚 갚아요. 더는 못 버텨. 그리고 어머니의 비밀 계좌. 수천만 원의 이체 내역. 그 돈은 어디서? 나는 추적했다. 온라인 뱅킹 해킹 위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돈은 아버지의 회사 동료로부터. 뇌물. 사기 사건의 일부였다. 부모님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범죄자였다.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길어졌다. 민준아, 내 부모를 미워하지 마. 그들도 힘들었어. 하지만 나는 미워했다. 아니,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했다. 그들은 나를 버릴 뻔한 가족이었다. 다음 단계는 공공연한 공격. 나는 소셜미디어에 익명 계정을 만들었다. 강남 아파트 사기, 가족이 노인을 속여 집 팔아, 계약서 사진을 올렸다. 모자이크 처리. 조회수가 폭발했다. 댓글, 이런 부모가 다 있어? 법으로 처벌해야. 부모님의 전화가 울렸다. 민준아, 내가 한 짓이야. 아버지의 분노.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이 퍼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이게 시작이었다. 복수는 가족을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모님의 반격. 부모님의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다. 다음 날 아침, 내 원룸 문이 두드려졌다. 아버지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민준아, 집에 와 이야기하자.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할아버지랑 계세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할아버지. 그분은 시골에 계신다며
거짓말이 튀어나왔다. 나는 녹음기를 켰다. 아빠, 왜 할아버지를 공항에 버렸어요? 계약서 사인 강요한 거 다 알아요. 아버지는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다. 할아버지의 약병과 된장통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왜 아버지를 여기 데려왔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프세요. 공항에서 충격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할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왜 팔아요? 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민준아, 내가 모르는 게 많아.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빚이 너무 커 새 집으로 이사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나는 웃었다. 차갑게. 빚. 횡령 말고요. 할머니 죽음 관련 보험금으로 산 집. 그 돈이 사기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소문이야. 내 할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하지만 그의 눈은 피했다. 나는 파일을 보여줬다. 해킹한 문서. 이 메모, 아빠 거죠. 어머니의 죽음, 사고로 처리.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민준아, 그건 내 할머니가 자살하려 했어? 내가 막지 못한 거야? 보험금은 합법이었어.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맞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내 할머니는 행복했어. 갑자기 사라졌어 라고 말씀하셨다. 사고, 자살, 아니면 살인. 나는 더 파고들었다. 아빠, 왜 할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분이 알면 용서 안 하실 텐데. 아버지는 일어섰다. 내가 뭘 알아? 난 가족을 지키려 한 거야. 너 대학 보내고 미래 주려 한 거라고.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통증이 왔지만 나는 버텼다. 가족. 할아버지를 버린 게 가족이에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민준아,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집 돌려줄게. 눈물이 흘렀다. 연기. 나는 알았다. 그들은 나를 약하게 만들려 했다. 늦었어요. 이미 온라인에 퍼졌어요. 기자들 연락 왔어요. 그날 오후 언론이 움직였다. 내 익명 포스트가 뉴스 피드가 됐다. 노인 학대. 가족이 계약서 속여집 탈취 제목의 기사. 부모님의 새집 주소가 노출됐다. 이웃들이 문을 두드렸다. 당신들 그런 짓 했대. 어머니는 울며 기자에게 조회하여. 가족 문제예요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주식시장에서 아버지의 회사가 흔들렸다. 동료들이 등을 돌렸다. 뇌물 의혹이 터졌다. 하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격의 달인이었으니까. 저녁에 내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김민준 씨. 당신 할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는 공항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민준아. 내가 넘어졌어. 의사가 말했다. 노인성 골절. 누가 데려다 놨어요. 나는 알았다. 부모님의 집, 할아버지. 누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모르겠어. 택시기사. 아니, 누군가 밀었어. 조사 결과 CCTV에 어머니의 그림자가 잡혔다. 우연히 만난 거요 라는 변명. 하지만 나는 증거를 모았다. 택시 영수증, 통화 기록. 부모님은 할아버지를 위협했다. 계속 나오면 더 아프게 할 거야. 그들의 메시지. 이제 복수는 개인적이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노인 학대. 하지만 부모님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유명 로펌. 증거 부족. 가족 내 분쟁.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부모님은 할아버지를 버렸어요. 계약서는 강요였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부모님의 변호사는 웃었다. 이 청년은 스트레스로 환각을 봅니다. 대학 스트레스요. 증거. 내 해킹은 불법. 녹음기는 편집된 것으로 몰아갔다. 재판은 길어졌다. 언론은 나를 반항아로, 부모님을 피해자로 그렸다. 자녀가 부모를 고소? 세상이 미쳤어. 그 와중 더 깊은 비밀이 드러났다. 할머니의 사망 보고서. 나는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 아카이브를 뒤졌다. 20년 전 강남주부 추락사, 자살 추정하지만 목격자 증언, 남편과 다퉜다. 아버지와의 다툼. 돈 문제. 보험금. 할아버지는 그날 병원에서 말씀하셨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어머니를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알았다. 하지만 침묵하셨다. 가족을 지키려. 이 비밀은 무기였다. 나는 아버지의 과거 동료를 찾았다.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 내 아버지, 회사 돈 빼돌렸어. 내 할머니가 알았어. 그래서 죽였다. 증언서. 이제 나는 쥐었다. 하지만 사용하면 가족이 산산조각 난다. 할아버지는 그만해, 민준아. 용서해라고 하셨다. 나는 갈등했다. 복수는 정당한가? 부모님의 다음 수는 교활했다. 그들은 나에게 돈을 제안했다. 1억 그만둬. 가족으로 돌아와에 나는 거절했다. 대신 트위터에 올렸다. 가족 배신 노인 학대.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시위대가 부모님 집 앞에 모였다. 죄인들아, 어머니는 TV에 나와 울었다. 우리 아들이 미쳤어요. 도와주세요. 여론이 갈렸다. 부모 편 vs 민준 편. 내 마음은 무거웠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민준아, 이게 복수야? 나만 아프네.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단계, 회사 폭로. 회사 폭로는 폭풍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동료 증언을 언론에 넘겼다. 횡령 사건, CEO 아들 연루, 기사가 터졌다. 주가는 폭락했다. 아버지는 사임했다. 민준아, 내가. 우리 다 망쳤어. 전화로 울부짖었다. 나는 대답했다. 아빠가 먼저 시작했어요. 할머니부터. 그날 밤 부모님은 내 원룸을 찾아왔다. 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왔다. 이 새끼야, 내가 뭔데?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왔다. 나는 피했다. 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다. 그만해. 내 집, 내 가족이야. 그 순간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밀쳤다. 할아버지가 넘어지셨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피가 흘렀다. 병원으로 실려간 할아버지. 의사가 뇌진탕. 회복 어려울 수 있어요. 나는 무너졌다. 부모님은 도망쳤다. 아니, 잡혔다. 경찰이 왔다. 폭행 혐의 재판이 빨라졌다. 이제 그들은 피고였다. 하지만 변호사는 두발적. 가족 싸움, 여론은 민준이 과도한 복수로 가족 파탄기라고 했다. 나는 정해라고 외쳤다. 하지만 속은 갈라졌다. 재판 중 티스트가 왔다. 어머니의 증언. 민준아, 내가 할아버지를 조종했어.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어. 증거. 내 어린 시절 일기. 부모님 미워. 할아버지만 사랑. 부모님은 심리학자를 불렀다. 이 청년은 반사회성 장애. 나는 충격받았다. 그들은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었다. 배심원들이 속삭였다. 저 아이가 진짜 피해자인가? 나는 반격했다. 할머니 사건 재조사 신청. 법의학 전문가, 추락 흔적,
타살 가능성 70%, 아버지의 알리바이가 무너졌다. 그날 밤 집에 없었어요. 목격자. 이제 부모님은 살인 용의자.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가족 살인. 믿을 수 없어. 기자들이 달려들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할아버지를 버린 건 시작이었어요. 진실을 숨기려 한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 순간이 왔다. 할아버지의 녹음. 병원에서 녹음된 대화. 민준아, 내 아버지를 용서해. 내가 그날 봤어. 내 할머니가 스스로 이 할아버지의 증언. 자살이었다. 아버지는 무죄. 아니, 보험금을 속인 건 사실이지만 살인은 아니었다. 나는 무너졌다. 내 복수가 잘못된 기반 위에 여론이 뒤집혔다. 민준이 오해. 하지만 부모도 잘못. 민준 용서 해시태그. 부모님은 풀려났다. 하지만 집은 잃었다. 빚이 쌓였다. 그들은 거리로 나왔다. 민준아, 이제 어떻게 해? 어머니의 눈물. 진짜였다. 나는 갈등했다. 용서. 아니면 끝까지. 다음 결정은 논쟁적이었다. 나는 회사 자산을 동결시켰다. 해킹으로. 불법이지만 정해라 믿었다. 돈을 할아버지 치료비로 돌렸다. 경찰이 나를 쫓았다. 사이버 테러. 이제 내가 피고. 법정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민준아, 멈춰. 우리가 함께하자.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나는 선택했다. 증언, 부모님을 용서해요.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야 해요. 재판은 무죄. 하지만 명예는 잃었다. 가족은 재결합. 아니, 균열이 깊었다. 가족 재결합은 환상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은 나를 피했다.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퇴원하셨지만 기억이 흐려지셨다. 민준아, 이게 다 꿈인가? 나는 잔이에요. 할아버지. 이제 평화예요.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평화는 없었다. 부모님의 속삭임, 저 애 못 믿어. 다시 해킹할지도. 나는 직감을 따랐다. 어머니의 핸드백을 뒤졌다. USB 드라이브. 열어보니 또 다른 비밀. 아버지의 불륜. 10년 전 회사 비서와 민준이 태어날 때 그 여자아이였어. 충격. 나는 친아들이 아니었다. DNA 테스트. 결과 음성. 아니, 양성. 아버지의 아들.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 민준은 내가 아닌 아이. 하지만 사랑해. 혼란. 어머니는 바람을 피웠다. 아버지의 복수로 할머니 사건. 아니, 더 복잡했다. 나는 대면했다. 엄마, 진실 말해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 아버지가 날 때렸어. 할머니가 막다 죽었어. 보험금으로 숨겼어. 이제 아버지가 악당. 하지만 아버지는 내 어머니가 먼저 불륜이라고 소리쳤다. 가족은 산산조각. 나는 선택. 누구 편? 할아버지는 모두 용서해라고. 하지만 나는 못했다. 복수 2라운드. 나는 불륜 증거를 온라인에. 아버지의 직장 동료가 봤다. CEO 스캔들. 어머니는 민준이 배신자라고 외쳤다. 여론, 가족 전쟁. 누가 오라? 나는 스트레스로 병들었다. 병원에서 깨달음. 복수는 나를 파괴했다. 하지만 멈추면 할아버지의 유언. 민준아, 집은 내 거야. 부모는 용서 못해. 하지만 너는 자유로워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부모님과 마주. 미안해. 라는 말, 진심. 나는 결정, 용서의 가짜. 비밀 계좌로 돈 돌려. 하지만 경찰에 신고.
횡령 재수사 이 부모님 체포. 법정, 민준의 증언으로 유죄, 감옥 5년. 나는 자유. 하지만 홀로. 할아버지의 장례 후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 가족 잃었지만 진실 얻었다. 부모님은 감옥에서 편지 보냈다. 민준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 나는 태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후회. 어머니의 자살. 감옥에서. 민준 탓이라는 유서. 아버지는 풀려나 나를 찾았다. 내 탓이야의 싸움. 나는 자빠 탓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안았다. 함께 살자, 재결합. 아니, 불편한 공존. 여론은 논쟁, 민준 영웅. 아니면 파괴자, 나는 책 썼다. 가족의 배신, 베스트셀러. 돈으로 새 삶, 하지만 밤에 할아버지 꿈 잘했어, 대답 못해. 끝은 비극적. 나는 행복. 아니, 텅 빈 후 복수는 칼, 자신도 베었다. 하지만 그 칼로 새 길 열었다. 독자여, 너라면 용서, 복수. 그 선택이 논쟁이다.